마음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몰랐다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렇게 학대를 하고 이러한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때는 당연히 병원 쪽에서 보호자한테 알려줘서 다시 구하게 하든지 이런 조치를 해줬어야지 맞는 게. 요양병원 측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그 MBC에서 나왔는데 혹시 여기 암 환자 그 폭행 사건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못 만나요. 만나기 어렵고 지금 저 들어갈 수도 없고 하니까 좀 곤란하네요. 병원 측에서는 간병인의 환자 폭행 사실은 몰랐으며 간병인은 환자 측이 고용하는 형태라 병원이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간병 구조는 직업 소속에서 알선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교육관리 책임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병급여화를 통해서 간병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간병인을 관리, 교육하는 주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환자를 돌봐달라고 간병인을 고용을 했는데 오히려 환자가 간병인에게 괴롭히지 말라고 비는 모습이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간병인 수가 점차 늘고 있는데 이런 소식 들으면 참 안타까워집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건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나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 폭행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덕분에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간병인이 현장을 들키고도 반성을 하기는커녕 제보자가 누구냐 색출을 시도했다는 게 또 충격적인데 만약에 모든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폭행하는 경우 일반 성인을 폭행한 것과는 다르게 가중 처벌이 되는데요.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또 범인을 그러니까 제보자를 색출하고 또 뭐 거기에 협박하는 내용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협박죄도 별도로 성립을 합니다. 네.